지금부터 본격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진행 순서는 첫 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 2030 세대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두 번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과연 옳은가?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문제에 따른 의료계 파업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 발제의 첫 번째 순서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2030 세대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 사법인권 제3위원회 이동현 의원님과 과학기술산업위원회 김영재 의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법인권 제3위원회 이동현 의원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국회 제3대 대학생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평범한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여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꿈에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펼치고 있으나 오히려 집값은 폭등하였고 청년들은 돈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분양가 규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보유세와 재산세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주택 가격 폭등을 유발하였고 과도한 양도세는 매도인들의 주택을 매도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시장의 매물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줄었고 그나마 청년들이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돈이 부족한 청년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거의 필수적으로 끼고 집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설정하였고 대부분의 서울 지역은 투기과열 지점으로 지정되어 대출이 40%로 제한되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의 입장에서는 집 마련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이 있지만 이 또한 서울에서 6억 이하의 집만 가능하고 현재 서울의 평균 집값은 10억이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주택 가격은 폭등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다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규제는 강화되었고 집값은 이래 없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우며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의 단순한 원리이자 기초는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면 가격은 안정된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이 적진 않으나 수요가 가장 큰 서울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공급을 늘려 그 균형을 맞춰주고 현재의 그 규제를 완화시킨다면 집값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생각해 주시고 또 많은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현 부의장님의 청년들의 주택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발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산업위원회 김영재 의원님의 발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위원회 김영재 의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고 하면 애초에 부동산 값을 잡는 게 서울의 사람들이 쏠리는 현상과 부동산 가격,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고 그것을 세종시에 선언을 하니까 세종시 집값은 몇 년 전보다 2배, 3배로 월등히 뛰었고 반면 서울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서울시 집값을 떨어뜨리고 세종시를 인구를 분산하려는 의도였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서 세종시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오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과연 국가의
국가의 기관들을 세종시로 옮겼을 때 일어나는 결과로는 세종시 집값은 더욱 뛸 거고, 세종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사람들은 더욱 적어질 것이며, 반면 세종시에서 일하고 다시 서울로 금요일마다 올라오는 사람은 늘 흔하게 말하는 기러기 아빠라는 게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재 의원님의 발제 감사드립니다. 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청년들의 발제를 꼼꼼히 읽어주시고 코멘트 영상을 직접 찍어 보내주신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경기 이천시 제3국회의원 송석준 의원님과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이자 이시자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윤희숙 의원님의 코멘트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대 대학생국회 의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천시 국회의원이자 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 송석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동현 의원님 그리고 김영재 의원님의 주택 정책과 관련된 발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청년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남발하면서 이렇게 혼선과 혼란에 빠뜨린 부동산 문제를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또 주택은 가장 중요한 재화이자 또 자산입니다. 바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에 애로가 없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이 주택가격 폭등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시장 현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 공급 원리로 잘 해결하면 됩니다. 다만 또 소득 능력이 부족한 분들 또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주택 형태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하겠다, 다 간섭하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또 서울의 주택가격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우리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면 바로 서울의 집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동현 의원님과 김영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우리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윤희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시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들의 부동산 정책 관련한 제안에 제가 의견을 좀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영재 의원님하고 이동현 의원님 두 분의 제안을 받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렇게 날카로운 관점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두 분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한번 다시 반복을 하자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한다라는 점을 잘 지적을 하고 계셔요.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정책에서 구현이 안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량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그동안 참
무시돼 왔다고 할까요?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두 분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 젊은 사람들의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어떤 나라도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갖게 하기 위한 도움을 사실 대출 규제 면에서는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금융적인 그 위험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다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만, 무주택자들, 특히 젊은 분들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방향이세요. 그리고 우리 김영재 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재밌다기보다 아주 좋은 포인트가 세종시 예를 드시면서 일자리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나 세종에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훨씬 더 큰 차원의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많고 육아 환경이 좋고 교통이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일단 또 새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응은 훨씬 더 큰 차원의 교육 정책, 일자리 정책의 문제이고, 그러나 부동산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또 협의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뒤따르게 하고, 그리고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계층과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각 그룹에 대한 맞춤형 대출 지원이라든가 세금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방향을 두 대학생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포인트로 또 좋은 논의가 오늘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입니다. 네. 저희 의원님들의 발제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신 송석준 의원님과 서초갑 의원이신 윤희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온택트 연결고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동현 의원님과 김영재 의원님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들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란 타이틀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빈부격차를 점차 크게 만들고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주택 공급이나 가격 인하의 문제만이 아닌 부동산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 역시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어떠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답변을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질문해주신 이동현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두 분의 의원님들도 코멘트를 잘 해주셨는데 워낙에 발제 자체를 제대로 잘 해주셔서 모든 답을 알고 계시지만 아마도 국민의힘 허은한 생각은 어떤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이제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현 정부 들어서 한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좀 실패를 거의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정책을 땜질해 왔지만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 번의 정책이 실패하는 데에는 실행 과정이라던가 예산이라던가 인력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23번이나 이게 실패를 한다라는 것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지금 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동현 의원과 김영재 의원도 얘기했지만 시장경제 체제의 수요 공급 원리 이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는 기본적인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23번의 실패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시장 논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질문에 그 부동산 문제는 주거 문제, 그리고 이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거 문제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청년이나 소외계층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우리들 같은,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더 좋은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이 부동산 사다리를 마련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인구와 산업 구조 전망에 따라서 그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부동산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거래를 좀 때려잡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되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겨서도 안 됩니다. 결국 국민을 풍족한 삶으로 좀 이끌어갈 경제적 가치는 시장 경제를 따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장의 원칙을 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재 의원님께서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의원입니다. 네. 아까 말을 잘 정리를 못한 것 같아서요. 대전과 대구에 각 유명한 카이스트나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 근처에 집값만 오르고 정작 그 대학들 주변에 인프라나 그런 게 제대로 생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서 세종시 집값이 또 오르면 그때는 결국 세종시 역시 다른 서울처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테고, 그러면 그때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른 지역 집값도 역시 오를 테고,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행정수도로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비싼 사람들 수요가 많은 기관들을 이전시켜서 전 국토를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정작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타 지역에 매정됐을 때 그 지역의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이 비싸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은 회피용 정책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으로 각 지역의 기관들을 옮겼을 때 그 지역에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사람들도 가고 싶을 것이고, 그럴 텐데 단순히 행정수도로 옮기는 것 말고는 행정수도로 옮겼다가 거기로 옮겨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수도로 올라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각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출을 안 될지, 결국은 사람들이 오면 부동산 집값이 여전히 그대로일 텐데, 그러면 각 지방에서 그런 생각들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너무 예리하고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김영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문제는 어떤 우리가 거점 중심, 서울이라든가 이런 그렇게 발전해온 우리나라에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시군이 서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른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나라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 그 방향을 좀 강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좀 먼저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좋은 인프라 옮겨놓는다고 해서 거기가 서울이 되지는 않다고 김영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똑같은 문제만 되풀이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혁신 도시들을 살펴보면 발제에서도 나왔는데 가족 동반 이주율이
그 20에서 30% 정도 수준이래요.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는 그 분들이 주말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아주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령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에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8만 명 수준이 거주하고 계셨는데 20년 만에 지금 현재 12만 명으로 무려 50%가량 증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양평군은 북한강하고 남한강, 여기 친환경적인 소재를 좀 활용을 하셔서 두물머리 세미원 등 관광 상품을 조금 활성화시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성공했고, 또 서울과의 근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각종 교육이라던가 좀 문화적인 것,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하시면서 주거 환경을 이제 개선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각 지자체에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 대표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역량을 좀 뒷받침해주고, 또 중앙정부, 또 국회와 연계가 돼서 그 원활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좀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1차적으로 서울시를 옮긴다. 행정도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질문.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정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